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초간단 건강법.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7월로 들어서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덥다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차가운 음료를 자주 즐겨 드시나요? 덥다고 차가운 물을 즐겨 드시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따뜻한 물 6잔을 마시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에서 건강이 나오고 나쁜 습관에서 질병이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내용은 쉽지만 실천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해서 습관을 들이면 그때는 편해진다. 평생 찬물을 마셨던 분에게 속는 셈 치고 한 달 동안만 따뜻한 물을 마셔보라고 권해서 실천한 분은 다시 찬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제는 찬물을 못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건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습관이라고 말한다. 좋은 습관에서 건강이 나오고 나쁜 습관에서 질병이 찾아온다.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만든다. 명의는 병을 잘 고쳐서 이름난 의사다. 작은 명의는 아프기 전에 몸 관리를 잘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명의가 되려면 제한이 많고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길이지만 작은 명의가 되는 길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공자는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가 병을 고치기 때문이 아니라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라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대 중국 역사에 유명한 의사 화타가 있다. 병이 난 사람을 기막힌 처방과 시술로 고쳐주는 의사였다. 화타에게는 의술이 뛰어난 두 형이 있었다. 어느 날 위나라 황제가 화타에게 물었다. 그대 삼형제 중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제일 큰형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는 그대가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가? 큰형은 어떤 이가 아프기도 전에 미리 얼굴빛을 보고 병이 있음을 예측하고 치료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해 치료하므로 환자는 아픈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고통 없이 큰 병이 사라졌다는 것조차 모르니 의술이 가장 훌륭한 명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로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인가? 작은 형입니다. 작은 형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줍니다.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니 병세가 미미한 환자는 큰 병으로 발전할 자신의 상태를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미병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고 치료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낫게 해주니 두 번째로 실력이 뛰어난 명의입니다. 그러면 화타, 그대는? 마지막으로 저는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고통당할 때 비로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환자의 병이 이미 커진 상태이므로 약을 사용하고 때로는 수술도 시행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명의로 알려진 이유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화타의 두 형은 화타와 비교해 의술이 뛰어났음에도 역사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일단 큰 병이 나서 고통을 받을 때 고쳐준 의사는 환자의 고마움이 극에 달하면서 명의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의 조짐을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병이 들지 않게 도와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큰일이 터지지 않고 별일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환자가 느끼는 고마움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네덜란드 속담에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말이 있다. 병은 걸리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려워 그만큼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지노선이 있는가? 가령 술은 마셔도 한 병 이상 마시지 않겠다든지 혹은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든지 말이다. 담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하루 5개비 이상은 피우지 않겠다든지 다양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운동을 매일 15분 규칙적으로 한다. 두세 개 층은 승강기보다 가급적 계단을 이용한다. 집에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다. 스마트폰은 수면 건강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자제한다. 등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도 같이 늙는다. 노화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변화 2가지를 들자면 수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이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수분의 감소다. 막 태어난 영아와 유아는 몸무게가 70에서 80%가 수분이다. 청장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남자가 55%, 여자 50%까지 체내 수분이 감소한다. 체내 수분의 감소에 따른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신체 변화는 피부의 변화이다. 피부의 피하층의 수분이 감소함에 따라 피부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피부의 주름살이다. 따라서 피부의 노화를 이야기할 때 피부의 보습을 많이 강조한다. 그런데 피부의 노화에서 수분의 변화는 주로 피하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수분의 섭취를 통해서 피부 안쪽의 피하층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심지어 뼈조차 22%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듯 인체의 각 부분은 많은 양의 수분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하루 몇 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수분 배설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루 총 수분 배설량 2600cc이다. 이것은 곧 흡수량도 2600cc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보통 1일 수분 흡수량 중 500cc는 음식과 과일을 통해서 흡수한다. 나머지 2100cc는 마셔서 보충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머그잔 한 컵의 용량은 350cc 정도이다. 하루 6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데 350cc 곱하기 6잔은 2100cc 된다. 그래서 하루 6잔을 마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음식은 주로 습식이다. 음식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밥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나물을 무칠 때도 끓는 물에 나물을 살짝 데치고 국을 끓일 때도 물을 쓴다. 그러므로 하루 6잔 마시는 것이 어려우면 하루 5잔 정도 마시면 좋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체온의 저하다. 열나는 범위까지 포함해 0에서 2세까지는 36.4도에서 38도까지 정상 체온 범위로 본다. 반면 65세 이상은 35.8도에서 37.5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본다. 즉,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체온의 저하이다.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한다. 아마도 우리 신체의 생애 주기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몸무게의 최대 80%까지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50에서 55%까지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맞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노화를 준비해서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는 있다. 노화의 수많은 변화 중에 큰 변화인 수분 부족, 체온 저하를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분 부족은 수분 보충으로, 체온 저하는 따뜻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바로 따뜻한 물을 하루 6잔 마시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생기는 놀라운 신체 변화 7가지. 첫째, 살이 빠진다. 살이란 무엇인가? 지방이다. 지방은 곧 기름이다.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은 어떤 물에 잘 씻길까? 차가운 물? 아니면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다. 지방의 역할은 단열재이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 추운 지역에서는 피하 지방이 체온 저하를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하 지방층은 당연히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되어 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 이 환자분이 그대로 실천한 모양이다. 한 달 뒤에 진료실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 마시고 4kg 빠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라서 나도 새삼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두 번째,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 5, 6잔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0잔까지 마신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는다.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증상 호전이 빠르다. 단점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는 것이다.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온다. 그래서 건조하고 냉한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다.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5번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다. 소화 요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한다. 보통 단백질은 온도와 산도에 따라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백질의 주성분인 소화효소는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효소는 신체 온도가 38도에서 40도일 때 최대의 활성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연관돼 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 효소의 활성 온도에 접근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따뜻한 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숭늉이다. 그런데 이 숭늉을 냉수가 대신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6번째, 변비가 사라진다. 찬물은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보통 배가 아플 때 복부에 온찜질을 해준다. 장 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찬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떨어진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는 장 운동이 돌아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의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가 잘 된다. 따뜻할 때 장 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변을 보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셨으므로 배도 따뜻해진다. 7번째, 비듬이 줄어든다. 겨울에는 왜 비듬이 심해질까? 두피도 피부다.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와 실내외 온습도차, 지나친 난방으로 수분을 빼앗기고 유수분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면 그만큼 비듬도 줄어든다.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럿.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맹물. 추천하는 물은 맹물로는 백비탕과 음양탕이 있다. 그리고 숭늉, 옥수수차, 보리차 등이 있다. 백비탕은 한약 이름이다. 새벽에 물을 끓여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물을 말한다. 백비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양탕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 3분의 2, 그 다음에 찬물 3분의 1을 받아서 섞은 물이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한다.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왕성한 물이다. 늘 따뜻하게 먹던 숭늉.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밥을 해서 반드시 누룽지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물을 부어서 숭늉을 마셨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마시는 물은 따뜻한 숭늉이었다. 전기밥솥의 등장으로 지금은 어딜 가도 찬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 돼버렸다. 아주 좋은 식문화인 숭늉을 잃어버린 것이다.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찬물 가글을 추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찬물을 마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바로 찬물 가글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찬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감각의 80% 입안의 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감각만 만족시켜도 찬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의 80%는 만족이 된다. 찬물 가글을 하면 찬물을 마시지 않아도 마치 찬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 후 찬물은 마시지 마라. 운동 후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깨진다.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돼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운동, 등산, 노동 등을 했을 때, 또는 찜질방에 있을 때, 열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이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물을 찾는가? 바로 찬물이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 찬물을 마실 거라면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다. 먼저 몸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다. 그 다음 찬물 가글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신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므로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된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질환이기도 하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되어 죽는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한다. 암 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다. 원리는 정상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나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해 42도가 넘어가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한 요법이다. 암치료에서 열을 이용하듯이 따뜻한 열은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혈압은 시시각각 변한다. 보통 혈압은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이완돼 혈압이 하강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상승한다. 날씨가 추우면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항진시킨다. 이때 대사산물이 물, 즉 소변이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항진시키면 소변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보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 3개월 뒤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 정도,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하강한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만 하강시켜도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된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9가지다.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면 초반에 많은 땀을 흘린다.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땀을 흘리고 약 1컵 분량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면 시간 내내 수분 부족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한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눈 건강을 유지하고 지친 눈의 회복을 위해서. 독서나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눈 깜빡이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고 악화된다. 이러한 안구건조증을 해소하기 위해 눈 깜빡임과 함께 수분 공급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눈물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둘째, 수면장애를 예방하고 숙면을 위해서. 취침 전의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 중에 갈증을 예방해준다. 사람은 수면 중에 1컵 분량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배출된다. 따라서 수면 중에 갈증을 느끼기가 쉽다. 갈증을 느끼면 수면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취침 중간에 깨면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권한다. 지나치게 뜨거우면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동안 피부 유지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잠들기 전 수분 섭취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피부는 인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 혈액의 3분의 1을 차지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체 방어력으로서 기능이 약화돼 쉽게 감염에 노출된다. 취침 전에 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피로를 제거하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 물은 체내 대사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된 독성 노폐물을 간과 신장으로 운반해 처리한다. 일종의 정화 시스템이다. 물은 수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돼 혈액이 끈적거리고 탁해졌기 때문이다. 성인이 수면 시 흘리는 땀은 300cc 정도다.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면 시 배출된 수분으로 혈액 점도가 상승해 끈적끈적하고 탁해진다. 이로 인해 수면 직전에 적당량의 수분을 보충해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힘쓰자. 적절한 수분 섭취로 취침 중 다리 경련을 예방하자. 근육의 경련은 고도한 운동으로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돼 발생한다.
근육 경련을 예방하려면 매일 10분 정도의 스트레칭과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적당한 온수 섭취로 장 운동을 개선하자. 잠자기 전 수분 섭취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아침 배변을 수월하게 한다. 30번 이상 씹어라.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감소와 이로 인한 소화력의 감소는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이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오래 씹는 것이다. 입에서 오래 씹을수록 위가 감당해야 되는 비중이 많이 감소한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을 빨리 먹는 데서 발생한다. 건강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빨리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빨리 먹게 하라와 찬물을 마시게 하라이다. 그렇다. 반대로 하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자. 이를 동시에 하면 되는데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서 체내 장기가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여 제기 등을 하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하자. 밥을 30번 이상 씹은 다음 반찬을 먹는다. 밥 한 숟가락 떠서 먹은 다음 음식을 오래 씹고 반찬을 먹어야 한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손에 젓가락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반찬이나 국을 향한다. 거의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으면 반찬에 있는 양념맛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바로 삼키게 된다. 앞으로는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고 젓가락을 손에서 내려놓자. 밥을 30번 이상 씹은 다음 반찬을 먹고 씹고 음식을 삼킨다. 이처럼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은 넘을 것이다. 코로 숨 쉬면 건강해진다.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서 코골이 흉내를 내보자. 코골이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번에는 입을 벌리고 코골이 흉내를 3개 한번 해보자. 가볍게 흉내내면 잘 안 되고 꼭 3개 흉내내야 코골이 흉내가 잘 된다. 그러므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면 중에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 분비되지 않아 소변을 보기 위해 밤에 여러 차례 잠에서 깬다. 밤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정상범위다. 2번부터는 이상 상태인데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밤에 3-4번 정도 깨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수면 중에 소변 때문에 수시로 깨면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므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다. 잠, 특히 비강호흡을 통한 수면은 뇌의 과열을 방지해 뇌 기능을 유지하므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더 많이 분비된다. 이렇게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병든 세포를 고치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돕는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100세가 넘는 고령자의 73.2%가 치매, 고혈압, 골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100세 장수 시대가 유병장수가 될 때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장수자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소식 등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습관, 낙천적인 성격 등이다.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혀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 읽어주는 헤이그린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세요. 감사합니다.